경매 물건 검색하다 보면요. 감정가 대비 굉장히 많은 유찰이 이루어진 끝에 최저 가격이 낮은 물건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감정가 3억인데 최저가가 뭐 1,000만 원, 500만 원까지 이렇게 유찰되는 물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물건들이 대부분 다세대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하죠. 이런 이제 다세대 물건들이 끊임없이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이 다세대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새로운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원래는 나가야 돼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한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거든요. 나하고 계약했던 최초의 소유자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새로운 소유자가 오게 되면 그 새로운 소유주에게는 나의 최초의 그 작성됐던 임대차 계약사항을 수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을 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준익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했던 기간 동안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 나가는 거고요. 나갈 때는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들.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경매 절차에서는 이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권 외에 하나 더 필요하죠. 바로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는 근저당이나 저당 설정보다 앞서야 돼요. 대항력 요건이. 그장 설정된 후에 들어간 임차인들은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다세대의 경우는요, 그동안 부동산 상승장에서 예를 들면 매매가가 3억, 전세가가 2억 7천 내지 8천, 2천만 원, 3천만 원 갭 투자들을 엄청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금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는 전세 사기, 뭐 빌라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부동산 상승장에서 소액으로 갭 투자로 다세대했던 물건들.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부동산 하락이 다세대 이 시장에 굉장히 큰 여파를 오게 된 거죠.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게 됐지만 다세대 가격은 정말 완전히 무너졌죠.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세가까지 하락과 함께 매매가, 전세가 모두 하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임대인이 보증 반환을 못 해주는 거예요. 2억 7천에 들어간 임차인이 있는데 지금 전세는 1억 5천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액 1억 넘는 금액을 임대인이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한 채면 모르겠는데 수십 채, 수백 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더 이상 연락이 안 되고 임차인이 경매시청에서 계속 이런 물건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이 2억 7천이다 보니까 시세는 2억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누가 낙찰받겠어요? 이런 물건 아무리 싸게 낙찰받아도 결국은 배당되지 않은 임차인의 잔존 임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거니까 2억 7천 대학년 임차 보증금을 1억에 낙찰받든 5천에 낙찰받든 결국 잔액을 인수하게 되면 결국 2억 7천이 취득하는 거예요. 시세는 2억밖에 안 하는데. 이런 물건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함께 보도록 할까요? 태인 경매에서요. 일단은 이런 물건들이 주로 이런 다세대나 연립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선순위 임차인 조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에만이에요. 서울에만 1414건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있는 물건이 1400건. 3억 1300짜리가 1700만 원, 2억 6천짜리가 3400만 원, 1억 8500만 원짜리가 9400만 원. 거의 13회, 9회, 뭐 12회, 12회 유찰 횟수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물건들 중에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여기 전세보증 가입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임대차 만기 후에 보증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허그를 통해서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사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허그에서는 임차권을 승계받아서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용을 통해서 배당으로 지급했던 보증을 회수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대항력인 임차권을 양수하다 보니까 낙찰이 안 돼요.
계속 유찰이 돼요. 허그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지급된 보증금 액수가 수백억, 뭐 아직 제가 환산해 보진 않았지만 엄청난 돈이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보통 1년이면 회수가 돼야 되거든요. 경매로 낙찰되고 배당을 통해서 회수되는 기간이. 그런데 이게 낙찰이 안 되고 계속 끊임없이 유찰되고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2년 유찰이 한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그로서는 답답한 거죠. 돈은 나갔고 회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양수받은 임차권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물건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2023년도부터 그랬는데요. 자, 통계를 제가 한번 내봤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서울 기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 통계를 좀 내봤는데 2023년도 낙찰된 물건 아파트 122건, 다세대 974건, 합계 1096건이었고요. 이 중 대항력을 포기했던 물건은 103건이었고 낙찰가율은 77.52%. 아무래도 이제 2023년도에 최초로 대항력 포기라는 이제 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 물건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해서 낙찰가가 상당히 낮았던 것 같아요. 2024년도 들어서 지금 경매 물건도 일단 많이 늘었어요. 1485건으로. 거기다가 대항력 포기하는 물건들도 지금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5월 22일 기준이니까 아직 반도 안 됐는데 6배가 증가했죠. 거기다가 낙찰가율도 네, 올라가네요.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인수 안 하는구나. 그리고 2024년도 현재 5월 20일 기준한 진행되는 물건들 보시면 아파트는 70건, 다세대 등은 1447건, 대학로 포기 물건은 742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올해 2024년도에는 2012월 달까지 예상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로 포기되는 물건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경매 물건들 중에 보시면요.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임차권 승계인 주택토지보증공사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 조건 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2억 2,700부터 유찰이 되다가 매각 조건을 변경하게 되면요. 신건부터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번 낙찰이 됐다가 미납이 됐어요. 이 법인은 왜 미납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개인이 1억 1,911만 원에 낙찰받고 대금 납부까지 했죠. 굉장히 싸게 됐죠. 감정가 대비 52%예요. 이때 아주 싸게 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뭐 다세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예, 이런 물건을 1억 1,900에 받았으니 굉장히 싸게 받았고요. 또 예, 보시면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 제출했죠. 이 물건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신건에 30명이 들어가서 굉장히 높이 됩니다. 낙찰이. 그래서 대항력을 오히려 포기한 게 낙찰가를 굉장히 높이는 효과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3억 1천에 낙찰됐으니까 주택 도시 보증사로서는 3억 2,300이거든요. 3억 2,300인데 3억 1천이니까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했죠. 예, 결국 이제 배당되지 않은 잔존 보증금은 허그 손실로 처리해야 돼요. 이런 게 전국적으로 이제 수천 건이 될 것 같은데 요 통계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주택도지보증공사가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이 매각을 통해서 회수하지 못한 잔존보증금 과연 얼마냐 이걸 좀 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매각 가격이 최초 감정가 대비 60% 이상일 경우에만 우선 변제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한다. 조건부로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최모 씨가 감정가 대비 66.40%에 낙찰받았죠. 1억 8,392만 원으로. 그래서 그 조건 충족됐기 때문에 임차보증 2억 7,500이지만 이거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아도 나머지는 인수를 안 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또 어떤 물건들 보면은 물건 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사 조건부 대항력 포기 확약서 허가되지 아니함. 그러니까 이 주택도시보증사가 대항력 포기한다는 확약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법원에서 또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결국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낙찰들이 되고 있죠. 근데 1,300만 원 이거 낙찰받아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결국은 대항력 있는 지하보증금 2억 3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싸게 낙찰받아도 잔존보증금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이런 다세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물건들
물건 명세서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학력 포기 조건이 단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또 확역서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지 또 확인을 하셔서 적정가로 잘 낙찰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대학력 포기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학습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낙찰가 좀 높아졌죠. 좋은 물건 또 다세대 중에서도 잘 선별하시면 또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물건 명세서. 네. 그래서 경매 이 분야에 있어서는요, 이제 이러한 권리 분석을 얼마나 잘하고 빨리 습득하느냐에 따라 투자, 이 수익이 좀 달라지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주택토지보증공사가 이렇게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건 대항력인 임차보증, 회수해야 되는 보증금보다 낙찰가격이 낮아도 손실분이 발생해도 감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낙찰된 허그가 포기된 물건들의 낙찰가율과 손실액을 한번 제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네. 자, 그리고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6월에 롯데백화점 강남점 문화센터하고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 저희가 경매 기초과정 수업을 하게 됩니다. 4주로 진행하니까 길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기초적인 과정 저하고 공부하실 수 있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용산, 수요일 날 용산은 수요일이고요.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화요일 오후 1시, 2시 이때 시간 하니까 오후 시간 되시는 분 또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재밌는 경매 공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 링크를 아래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